보고 있다고 지금. 8번 문제, 무시페이지 8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원, 오는 직사각형 ABCD, 그림에 대한 설명이 듯해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ER의 길이, ER이 어디죠? 여기미네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x면, 당연히 여기도 x가 되겠죠? 이번도 x가 돼요. 그리고 이 세로의 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원의 지름을 말합니다. 그럼 반지름은 5가 되겠죠. 얘도 5입니다. 그럼 얘도 5가 될 것이고 5, 5, 다 5가 되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7이 될 것이고 얘가 7이면 여기도 7이 되죠. 원밖에 한 점에서 이쪽 접점과 이쪽 접점까지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여기가 7이 됩니다.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 길이는 가로 전체 길이는 12에서 5 빼면 7 남고 거기서 7에서 x 빼면 7-x가 남겠죠. 이변 길이는 10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만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그려주면 여기가 7-x, 여기는 7 플러스 x, 여기는 10 피타고라스입니다. 빗변을 제곱한 값 49 플러스 14x 플러스 x 제곱은 두 변의 제곱의 합 49 마이너스 14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00과 같죠. x제곱 x제곱 지워지고 넘어가면 14x 28x 공량 처리합시다. 28x는 이게 로 넘어가면 49가 지워지죠? 100 남네요. 따라서 x는 28분의 100 약분하면 이거 4로 약분되죠? 7분의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요 그림과 같이 어느 다리에서 원의 일부분을 찾았답니다. 근데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선분 AB가 12. 여기 전체를 말해요. 이 전체 길이가 12. 그럼 여기는 6이 되겠죠? 얘도 6이고. 선분 CM의 길이가 3일 때 이 원의 둘레를 구하시오. 이게 사실 이 다리 모양이 원의 일부분이랍니다. 그럼 실제로 원은 대략적으로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리의 일부분이 이런 원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원을 바깥으로 빼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원이고 안 예쁜데 자 이렇게 돼 있는 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렸는데 이게 수직이 이등분 된다는 얘기는 이 선분을 연장해서 이으면 언젠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어떤 현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분은 그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변이 6 이렇게 그으면 이번에 반지름 R x도 괜찮고요. 여기는 R-3 여기가 3이었으니까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럼 R의 제곱은 R-3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이걸 푸시면 아까랑 비슷한 형태로 R값이 구해지겠네요.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24인 선분 AB의 중점 C에 대하여 AC, BC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이 있답니다. 근데 P의 길이가 여기 P죠. 이 원 O'의 오른쪽에 있는 원의 접선이고 PA와 원 O의 교점을 Q라고 했을 때 OQ의 길이를 QA의 길이를 여기 길이 구한 뜻이죠. 이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 이렇게 그어봅시다. 수직이죠. 선분 AB의 길이가 24입니다. 중점에 C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12일 거 아니야. 그럼 얘도 10이겠지? 선분 AC가 10이면 선분 BC도 중점이니까 12가 되겠죠. 근데 AC는 이 원의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6, 여기 6, 얘도 6, 얘도 6. 그럼 여기도 6.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피타고라스 이변을 구할 수 있네요. 여기가 18, 여기는 6. 그럼 18, 18 두 번 곱하면 88, 64, 324. 324 마이너스 36이면
네, 288? 인가요? 네. 루트 288. 288 뭐의 제곱이에요? 얘는 제곱수가 아니네요. 그냥 해야 되겠네요. 그냥 씁시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루트 288. 시간 제곱되면서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접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접선. 이게 수직관계였고 QA 길인데 여기를 구하래요. 여기. 이건 어떻게 구하지? 얘 어떻게 구할까요? 얘를 구하려면 잠깐만요. 얘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 눌렀네. 지름 길이가 30인 원에 지름이 30이 필요합니다. 선분 AB와 얘랑 변 길이 같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둘은 평행해요. 선분 AB와 현 AB와 현 CD 사이 거리가 14일 때 여기가 14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현 AB, 이 선분 AB를 말합니다. 선분 AB. 선분 CD 사이 거리가 14일 때 CD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게 14면 여기는 7이 되겠네요. 그림이 좀 작나요? 작으면 책 걸 좀 자꾸 보세요. 그리고 지름이 30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5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니까 225 마이너스 49 남는 값 6 남고 7 남고 1 남고 176이 남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 176이니까 루트 176 유리와 2 나누면 88 2로 나누면 44 4로 나누면 11 얘는 4루트 11이네요. 4루트 11 이변 길이가 4루트 11이니까 이변 길이는 똑같이 4루트 11이죠. 두 변 합친 길이 8루트 1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4루트 11인데 왜 여기도 4루트 11이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지금 이 두 선분, 이 현 AB와 현 CD 사이의 길이가 14라는 얘기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이게 수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은 물론 여기만 14가 아니고 얘도 14예요. 다 14인데 이런 선분은 이런 14나 이런 14는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는 14를 곱은 얘가 여기가 14개 다도록 중심을 통과하며 이 길이가 14가 되게 그으면 중심에서 내려온 반지름과 이 현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밑에는 현 CD는 수직 2등분 된다. 이렇게 돼서 이쪽이 4루트 11이면 이쪽도 4루트 1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림에서 두 점 AB는 점 P에서 원 O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접점이라는 뜻이에요. 각 AOB가 120도일 때 색칠한 볼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여기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거 사각형입니다. 이 넓이에서 이쪽에는 부채꼴의 넓이를 빼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넓이가 남겠죠. 그럼 여기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저 사각형은 일반적인 도형 이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도형은 아니죠. 그냥 사각형일 뿐이지. 그럼 이런 경우는 단어로 쪼개는 게 낫겠네요. 그럼 얘는 90이 되고 이 각도가 60이 됩니다. 절반이 됐으니까. 그럼 특수각이에요. 60도가 바라보는 변이 10이면 30도가 바라보는 변은 여기에 루트 3분의 1배, 루트 3으로 나눠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2 유리해보면 3분의 12 루트 3 약분하면 4 루트 3 얘가 4 루트 3이에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4 루트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4 루트 3 약분하면 6이 남고 6, 4, 24 루트 3 위에 게 24 루트 3 그럼 아래 것도 24 루트 3 전체 넓이는 48 루트 3이 되죠. 이제 남은 건 부채꼴 넓이 빼시면 됩니다.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지금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4 루트 3이죠? 4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면 원넓이가 나오죠? 그 원넓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심과 크기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360분의 120 4 루트 3을 제곱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 파이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약분하면 다시 약분하면 16 파이 따라서 구하는 부분의 넓이는 48 루트 3 빼기 16 파이
그러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원, O는 직사각형 ABCD의 세변과 AE에서 접하고 4점, PQRS는 그 접점이다. PQRS 뭔지 알겠죠? AD의 길이가 9일 때 선분 CD가 6이고 ABC의 둘레 길이를 ABC, ABE 여기입니다. 네, 여기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도형의 둘레. 아까랑 문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쪽이 3이에요. 얘도 3입니다. 얘도 3이죠. 얘도 3이고 얘도 3입니다. 3, 3. ABE의 둘레를 구하려면 이변 길이는 알아요. 6이라고. 근데 이변 길이나 이변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문제랑 비슷한 게 여기서부터 이쪽 점 있죠. E에서 P까지의 이 길이를 X라고 둬봅시다. 그럼 E에서 S까지 이 길이도 X가 됩니다. 됐지? 여기 3, 여기 3, 여기 3, 여기 3. 근데 전체 가로 길이가 9인데 이쪽이 3이니까 여기는 6만 남고 A에서 R까지 거리와 A에서 S까지의 거리는 같은 길이, 얘도 6이 되겠네요. 그럼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에 빗변 길이는 6 플러스 X가 됐어요. 이쪽에 높이는 6이 됐고 이쪽 길이만 따지면 되는데 전체 가로 길이가 9인데 9에서 3을 빼면 6 남고 6에서 X를 빼면 6 마이너스 X.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나머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인 원주각은 용어가 일단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고 묻기보다는 이런 게 원주각이구나 라고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성질에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셔야 될 텐데 원주각은 그냥 단어 끝 그 뜻 그대로예요. 원주라는 단어 알잖아. 원주율 할 때 그 원주입니다. 원의 둘레의 한자어죠. 원의 둘레. 그럼 원주각이면 원의 둘레에서 만들어진 각 그게 원주각이에요.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원 위에 두 개 점을 잡아요. 그 두 개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원의 중심 쪽으로 모으면 저절로 내부에 각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 각을 중심에서 만들어진 각이니까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이거 중1 때도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근데 그 원에 있는 끝점 두 개를 이번에는 원의 중심으로 모으지 않고 원 위에는 일부 아무 군데나 한 군데에 있는 점 쪽으로 모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APB의 각의 크기,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을 원주각. 그러니까 원의 그 각의 시작점 있죠? 각의 꼭지점이 중심에서 벌어지면 중심각이 되는 거고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만들어진 각이면 원주각이 된다. 그럼 선생님 중심각은 하나면 원주각도 하나입니까? 중심각은 하나가 맞습니다. 이유는 원의 중심이 한 개니까. 끝점 두 개를 어디로 모은다 하더라도 원의 중심으로 간다면 중심각은 무조건 한 개입니다. 물론 그 끝점 두 개가 정해져 있는 위치라면 만들 수 있는 중심각은 하나. 근데 끝점 두 개 A, B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주각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A, B를 가지고 여기 점P가 여기 있었어. 그럼 이렇게도 만들어도 원주각이에요. 점P가 여기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도 원주각이에요. 점P가 여기 있나요? 이렇게 만들어도 원주각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아니? 다만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원주각?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이 각도 원주각이죠? 원주각은 맞습니다. 원주각은 맞는데 원 위에서 만들어진 각이니까 원주각은 맞는데 이 원주각의 성질과 이 원주각의 성질은 좀 다릅니다. 각 APB로 만들어진 원주각은 어디 홀을 보고 있는 거냐면 A에서부터 B까지 이 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홀을 바라보는 원주각이 아까 위에서 말한 이 원주각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원주각은 이 원주각이죠. 얘는 어디 홀을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이 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홀을 바라보는 원주각인 거예요. 따라서 바라보는 그 호의 위치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원주각은 원주각이에요. 밑에 보시면 원주각과 중심과 크기 관련된 성질이 나오죠. 매우 중요한 성질이지만 매우 쉽습니다. 네, 아주 쉬운 공식이에요.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되니까.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중심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호를 바라보도록 원주각을 만들었. 이 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과 중심각을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둘은 무슨 관계가 되냐면 여기 있는 원주각이죠. 이 원주각 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중심각 크기는 2x가 됩니다. 저 x의 2배가 됩니다. 이유는요. 여기 있는 원주각의 꼭지점에서 중심각을 지나가는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삼각형이 두 개 만들어져요.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근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 잘 보시면 이등변입니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 그 길이가 같습니다.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각을 내가 점이라고 한다면 이 각도 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은 점이 두 개인 2점이 됩니다. 삼각형의 외곽성질이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2점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각을 네모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각도 네모가 됩니다. 이유는 얘도 원의 반지름, 네, 이등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각이죠. 중심각의 오른쪽에 나눠져 있는 이 각은 네모를 두 번 더한 이 네모가 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여기 아래에서 만들어진 중심각 전체 크기를 따져보니 이 점과 이 네모를 더했으니까 점 더하기 네모로 만들어지네요. 근데 위에 보시면 위에는 각 x라는 게 실제로는 점과 네모를 더한 각이죠. 점과 네모를 더한 각. 근데 중심각은 점과 네모를 더한 값의 2배를 했으니 결론은 위에 있는 원주각의 2배 값이 중심각이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자,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이다.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이 내용은 언제 성립하냐면 같은 호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가 A, 얘를 B라고 합시다. 같은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과 원주각 관계일 때만입니다.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과 중심각일 때만 그 각도의 관계가 2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x면 얘는 2x가 성립합니다. 근데 가끔 문제가 이렇게 호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올 때도 있냐면 현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얘가 A, 얘가 B. 원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선분을 이어서 현을 만들었어요. 같은 현을 바라보는 중심각과 손 너무 심하게 떠는데? 큰일인데? 왜 이래? 왜 이러지? 네. 같은 현을 바라보는 이 중심각과 같은 현을 바라보는 이 원주각 관계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x면 얘가 2x가 됩니다. 같은 호를 보든지 아니면 최소한 같은 현이라도 같이 바라봐야 돼요. 딴 데를 보면 안 돼. 그러면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는 2배가 되고 어차피 뒤에서 또 배울 거니까 여기 미리 설명드릴게요. 미리 설명. 원을 뭐 여러 개를 같이 복사할 방법은 없나? 아직 매번마다 한다 하면서 잘 이거 복사 안 되나? 복사 어떻게 하니 복사? 모르겠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 개를 봅시다. 자, 어차피 뒤에서 할 거니까요. 선생님, 그렇다면 같은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라고 했는데 중심각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심각은 하나입니다. 원의 중심이 한 개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왜 이쪽으로만.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원주각, 이게 만약에 x면 얘는 그거의 절반인 2분의 1 x가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원의 원주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호 AB를 바라보는 원주각을 꼭 여기다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그럼 그때 만들어진 이 원주각 크기는 똑같이 2분의 1 x입니다. 혹은 좀 이렇게 만들면요. 여긴 이 각은 역시 2분의 1 x입니다. 이유는 같은 호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같은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이 한 개지만 원주각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원주각마다 다 중심각의 절반인 2분의 1 x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호를 혹은 같은 현을 바라보는 원주각 크기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늘 일정한 같은 값을 갖는다. 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호 AB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5cm였어요. 그만큼 길이를 말하죠. 여기 5cm였어요. 근데 이쪽에다 내가 호를 잡았어. CD. 근데 이 길이도 재봤더니 이 길이도 5cm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원주각이 예를 들어 30도라면 이렇게 만들어진 원주각은 몇 도야? 얘도 30도야. 됐니? 이유는 굳이 뭐 이유를 묻는다면 호 AB를 바라보는 중심각을 찾아요. 이 중심각은 60도겠죠. 60도가 중심이 60도인 중심각이 60도인 그 중심이 바라보는 호의 길이가 5cm야. 근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만약 내가 도형을 그리게 되면 왼쪽에 그려진 부채꼴과 오른쪽에 그려진 부채꼴은 무슨 관계죠? 합동인 거죠. 그러면 같은 호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원위에서 두 개의 똑같은 중심각 가지고 똑같은 호를 가지고 부채꼴을 그리게 되면 둘은 합동이에요. 그럼 합동이니까 이등과 이동이 합동이라면 같은 호를 바라본 원주각은 이쪽에서 그리든 이쪽에서 그리든 그 각의 절반이 될 테니까 같은 호를 바라보는 두 개의 원주각 크기가 서로 같은 것뿐 아니라 한 원에서 혹은 크기가 같은 두 원에서 상관없습니다. 크기가 같은 두 원에서 같은 호의 길이를 가진다면 그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원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두 원은 합동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똑같은 두 원이에요. 크기 같은 두 원. 근데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었어요. 이 호의 길이가 10cm였어요. 근데 두 원은 합동이에요. 이쪽에서 이만큼 호의 길이가 10cm가 되도록 이렇게 원주각을 그렸어요. 그럼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서로 같은 겁니다. 어차피 크기 같은 두 원이라는 얘기는 둘을 겹치면 합동이라는 뜻이고 포개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럼 결론 이 내용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면 그때 만들어진 중심각이나 원주각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쭉 말씀드렸고요. 자, 뒤에 아마 그 비례 관계가 나올 텐데요. 이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여기는 별표를 엄청 치셔야 됩니다. 어디다 별표 치죠? 여기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이 그림에서 뭘 뜻하는 겁니까?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AB는. 그 끝점 두 개를 이어서 원주각을 만들면 그 원주각 크기는 항상 90도일 수밖에 없다. 이유는 지름의 양 끝점을 이으면 중심각 크기가 180이 됩니다. 이거는 지름이니까. 반원의 중심각인 180이 만들어져요. 그럼 중심각 크기의 절반이 원주각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 각도는 볼 것도 없이 90도예요. 이것도 그림을 조금만 크게 그려드리면 만약에 지름의 양 끝점,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치고 지름을 긋습니다. 그럼 이 지름의 양 끝점, 얘를 A, 얘를 B라고 한 다음에 두 점을 원의 일부로 모읍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주각이 만들어지죠. 이 각도는 90도라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모읍니다. 이 각도는 90도입니다. 이쪽으로 모읍니다. 이 각도는
90도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니? 이유는 바라보는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반원의 중심각이 180이니까 그 180 절반인 90을 갖게 된다. 네, 그런 표현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제 많이 적용되는 거고 한번 해봐. 지금 뭐를 하냐면 61페이지에 필수예제 2번에 2번, 유제 2번에 2번, 필수예제 3번에 2번을 지금 해보십시오. 그 세 문제 해보세요. 다 하신 분 놀지 마시고 딴 것도 해보세요. 어차피 뭐 숙제니 미리 하셔도 나쁠 거 없죠. 유제 5번 AB, BC, CA라는 호의 길이가 2대 3대 4입니다. 이게 2의 비율, 이가 3의 비율, 이가 4의 비율. 자, 이럴 때 각 ABC의 각 크기를 각각 구하시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심각의 총합은 얼마죠? 네, 360입니다. 원위에서 만들어진 중심각의 총합은 360이야. 그러면 따라서 원주각의 총합은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래. 중심각이 360이 중심각의 총합이 360이면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겠죠. 네, 당연한 원리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 여기 있죠. 됐니? 얘를 2x라고 합시다. 왜죠? 호의 비율이 2니까.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 여기죠? 얘를 3x라고 합시다. 다음에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 여기죠? 각 A, B, C 얘가 4x 그걸 다 더하면 2x, 3x, 4x 다 더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인 180 혹은 원주각의 총합인 180 같은 구조입니다. 그럼 다 합쳐보니 9x는 180 따라서 x는 20 여기다 20을 대입하게 되면 각 A의 크기는 60도 각 B는 80도 각 C는 40도 네, 이렇게 세 각의 크기가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중심각의 정비례하는 게 뭐가 있었죠? 호의 길이 또 교책골의 넓이 이들은 서로 정비례 관계지. 정비례 삼총사 원에서 만들어진 정비례 삼총사 중심각이 2배 늘어 그럼 호의 길이도 2배 늘어 부채꼴의 넓이도 2배 늘어 거기에 추가로 알고 보니 형제 한 명 더 있었어요.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는 모두 다 정비례. 아시겠죠? 따라서 호의 길이가 2대, 3대, 3이면 그 호를 바른 원주각의 크기도 같은 비례인 2K, 3K, 5K 혹은 2X, 3X, 5X 그런 똑같은 비례를 갖는다. 그럼에 따라 내가 뭐 X라고 안 뒀다면 혹시 저는 뭐 X라고 안 뒀습니다. 상관없어요. 안 둬도 됩니다. 선생님 호 AB가 2, 호 BC가 3, 호 BC가 4라면 그 호를 바라보는 이 중심각은 전체 이 원주각이죠. 말을 잘못했어요. 이 원주각은 전체 원주각 180도의 몇 분의 몇을 가진 거죠? 9분의 1을 가진 겁니다. 전체 비율이 9잖아. 그 중에 호의 비례와 원주각 비례는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호가 전체 둘레 9에 2를 갖는다면 원주각도 전체 원주각 크기인 180의 9분의 2만큼 그럼 여기는 호는 3만큼 근데 전체 원의 둘레 비율은 9잖아 지금 2, 3, 4를 다 더하면 9죠 9분의 3을 갖는다면 그 호가 바라보는 원주각도 전체 원주각 180도에 9분의 3을 갖고 얘도 180도에 9분의 4를 갖고 이걸 계산하셔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소개해드린다면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 미리 드리지는 아니고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 총 몇 번 나오냐면 이 단원에서 3번 나옵니다. 그 세 번째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원파트를 배우는 동안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와. 그 중에 얘가 첫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는 네 점은 이게 알고 보니까 한 원 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원을 하나 그릴게요. 미리 원이 그려졌다고 칩시다. 원 위에 잘 봐. 네 점을 만들어. 여기 A, 얘 B, 얘 C, 얘 D. 그런 다음에 C와 D는 이렇게 현으로 연결해요. 그리고 C와 D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주각 두 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각이 X이면 이 각도 당연히 X가 되죠. 같은 호 CD 혹은 같은 현 CD를 바라봐야 돼. 반대로 보면 안 되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두 개의 원주각 크기는 그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됐니? 무슨 조건인지 봐야 돼. 원이 있었고 순서입니다. 원이 있었고 원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 원이 있었고 원 위에 4점을 잡고 그 4점 중에 2점 이어서 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현을 바라보는 같은 쪽 방향의 두 개의 원주각을 만들어요. 그럼 그 원주각 크기는 서로 같은 겁니다. 그렇지? 그 ABCD는 한 원 위에 있는 점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원을 지울 겁니다. 원이 없었다고 칩시다. 원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만약에 한 선분이죠. 여기서는 현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선분이죠. 원 위에 써야 현이 되는 거고 이건 지금 원이 지워진 상태니까 그냥 한 선분이에요. 한 선분을 바라보며 같은 쪽에 놓여있는 두 개의 각입니다. 한 선분 CD를 바라보며 같은 쪽에 놓여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이야. 그러면 실제로 이 네 점은 알고 보니 한 원 위에 그려졌었겠지. 우리가 좀 전에 원을 집었잖아. 원래는 이런 원이 하나 있었다는 뜻이야. 이런 식의 원이 하나 있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 문제를 출제하면 이렇다는 뜻이야. 이게 5cm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여기 있는가? 50도. 여기 있는가? 50도. 이 점 A, 이 점 B, 이 점 C, 이 점 D. 알고 보니까 이 점 4개는 한 원 위에 있다. 이유는 좀 전에 봤던 같은 호 혹은 같은 현을 바라보는 두 개의 원주각으로 그 크기가 같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필수 예제 1번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먼저 눈으로 봅시다. 4점 ABCD가 한 원 위에 있도록 각 X의 크기를 그으시오. ABCD가 어딘지 알겠죠? 눈으로 풀기에는 좀 상관없는데 눈으로 풀기에는 보면서 ABCD가 한 원 위에 있으려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원, 뭐 대략 이거 참 그러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 이렇게 4점이 한 원 위에 있으려면이잖아. 한 원에 있도록이네요. 한 원 위에 있도록. 그럼 이 4점은 한 원에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려지게 되면 얘가 60도면 여기도 60도야. 왜죠? 한 현 AD 혹은 한 호 AD를 바라보는 두 개의 원주가니까 그 각 크기는 서로 같겠죠. 얘네들은. X는 금방 보여지네. 이 삼각형의 외곽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으므로 X는 100도 먹고 싶다. 아니 나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 정말 좋아하거든.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넌 알면 안 돼. 넌 알면 나를 또 막 쥐잡듯이 잡을 거야. 하지 마. 알지 마. 자, ABCD가 한 원 위에 그려집니다. ABCD가 한 원 위에 그려져요. 자, 원. 안 예쁜데? 이거 위치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 네, 대략 이렇습니다. ABCD가 한 원 위에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야, 그림이 없으면 원이 없으면 좀 어려워 사실. 원이 그려지면 생각보다 쉬워져요. 이 각이 30도네? 어디가? OAB를 바라보는 각이 30도예요. 그럼 OAB를 바라보는 같은 원주각인 이 각도 30도가 되겠죠. 그럼 필요한 부분 여기야. 딱 여기야. 여기만 있으면 돼. 이거. 이렇게. 바깥에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 각이 X, 이 각이 30도, 이 각은 70도.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70도. 따라서 X는 40도. 괜찮죠? 네, 이런 방법입니다. 원이 그려지면 좀 쉬워지고, 원이 안 그려지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두 가지 성질을 갖습니다. 근데 원에 내접한다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내접이라는 단어는 안에서 접한다는 뜻이죠. 원 내부에 어떤 사각형이 접한다는 뜻은 사각형이 꼭점이 4개가 있죠. 그 4개 꼭점이 모두 다 원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이에요. 원 위에 있는 4꼭지점을 이어서 만든 이 도형이 내접사각형이에요. 물론 바깥쪽에 그려진 원은 내접원이 되겠죠. 외접원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 사각형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접사각형의 성질은 이 각을 만약 x라고 합시다. 이 각을 y라고 합시다. x와 y를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내접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내각의 합이 180도가 돼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유는 원의 중심을 찍어볼게요. 여기쯤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칩시다. 원의 중심과 이렇게 끝점 두 개를 이렇게 이어봐요. 이어보면 이 각의 크기는 2x가 됩니다. 어째서? 이 홀을 바라보는 원주각의 크기가 x이므로 같은 홀을 바라보는 중심각의 크기는 그 각의 2배인 2x가 되겠죠. 그럼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홀을 바라보는 이쪽이죠. 이 홀을 바라보는 원주각 크기가 y이므로 똑같은 홀을 바라보는 중심각 크기는 이 각의 2배인 2y가 될 거예요. 그런데 2x와 2y를 더하면 360 아닌가요?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x와 y만 더하면 180도.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뜻이구나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접 사각형일 때는 마주보는 두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 쉬운 내용이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내접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각이 95도야. 그럼 여기 있는 각은 85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합쳐서 180이 돼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군. 내용 단순하군. 두 번째가 두 번째는 내접 사각형을 그립니다. 내접 사각형이요. 여기 있는 각이 x야. 여기 있는 각은 y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내접사각형의 한 내각의 바깥쪽에 있는 외곽을 Z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성립해요. X와 Y를 더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180도라고 그랬죠? 내접사각형의 마주보는 두 내각의 합은 180. 근데 Y와 Z를 더해도 180이에요. 이건 평각이니까. 이래 둘이 합쳐서 18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 그러면 따라서 X하고 Z는 결론은 같은 각이라는 얘기네. Y는 X랑 더해야 180, 근데 Y는 Z랑 더해도 180. 그럼 XZ는 서로 같은 각. 그리고 보니까 내접사각형의 한 내각의 외곽의 크기는 말을 잘 들으세요. 한 내접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의 바깥쪽에는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이웃하는 내각이 바라보는 대각의 크기와 알고 보면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내대각이라고 불러요. 내각의 대각, 줄여서 내대각. 내접사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내접사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내대각의 크기와 같아집니다.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각이 108도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각은 180에서 108 뺐으니 72가 되고,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다시 70이랑 더해서 180이 되니까 얘는 다시 108도. 알고 보니 얘네들은 서로 같은 각. 이런 표현이에요. 별거 아니군? 별거 아닙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데 몇 번 푸시냐면요. 유제 3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문제는 이게 지금 원이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고 그럼 안에 만들어지는 게 내접사각형이죠. 그 내접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 자, 근데 이제 웬만하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각성들도 써먹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50도예요. 그럼 여기도 50이에요. 그럼 괜히 쓰는 거 아니니까. 이게 45면 호 CD를 바라보는 혹은 현 CD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45? 그럼 얘도 45네요. X는 구해졌네요. 그럼 Y는 금방 구해지지 않나요? 여기 있는 각, 가계를 합치면 50 더하기 45니까 95도. 그럼 Y는 합쳐서 180이니까 180에서 이 각 A를 빼면 나머지 C가 남는다는 뜻이니까 Y는 85도. X는 45도, Y는 85도. 이렇게 되겠고요. 2번은 그러니까 내접사각형의 성질이니까 내접사각형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잘 찾으셔야 돼요. 여기가 눈에 확 보이는 게 이겁니다. 확 보이는 게 이사각형. 내접사각형이네. 4개 꼭점이 모두 다 원 위에 있으므로 내접사각형. 손이 왜 이래? 왜 이래? 응?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모르겠어요, 일단. 이 각이 80도, 여기는 100도.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거 잘 봐야 된다니까. 괜히 그려진 각이 아니야, 이게 20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호 A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20이니까,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그러니까 이 끝점 두 개가 여기로만 모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을 모이고 있는지 잘 찾아야 돼.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네. 그럼 여기도 몇 도야? 20도야. 그리고 보니까 어디를 좀 잘 보시냐면 이 부분을 좀 잘 보세요. 확대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각이 80, 이 각이 20, 이 각이 Y, 이 각이 Y면 여기도 Y겠지. 얘네 두 개 합치면 180. 따라서 Y는 180에서 80, 20 빼면 80. 네, 그렇게 만들어지겠네요. 3번 문제.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 X가 이 Y의 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과 원주각 관계니까. 그럼 X를 구하면 Y는 저절로 구해지고 Y를 구하면 X는 저절로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X를 구하는 게 낫습니다.
y 내접사각형. 그 내접사각형의 한 내각의 바깥에 만들어진 외곽의 크기는 내각의 대각인 x와 같잖아. 그래서 x가 55도인 거예요. x가 55도면 y는 2배인 110도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겁니다. 연습을 좀 하시면, 네. 그러니까 원은, 이런, 주로 원주각, 중심각, 호의 길이, 그 다음, 지금 내대각 성질, 뭐 이런 것들, 내접사각형의 성질, 이런 걸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문제를, 각도를 잘 찾아내시고, 특히나 또 아까처럼 원의 중심, 중간 원 위에, 근데 이건 원의 지름이 아니야.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게 왠지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원의 중심이 통과되려면 이 선분 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점 표시돼 있어야 돼요. 점 표시돼 있어야 돼. 그게 원의 중심이라는 뜻이야. 점이 없으면 그게 아무리 네가 보기에 원의 중심을 가르는 듯 보여도 절대 점 표시 없으면 지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름이 있지? 이 문제는 아니야.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는 아니고 지름이 있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9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 있잖아. 원주각, 중심과 지름의 양끝점을 이어서 만드는 원주각. 이런 것들 성질들은 주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성질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더군다나 이쪽 파트는 그 내접사각형 성질까지. 그러니까 내접사각형만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 내접사각형 성질을 이용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각, 중심각 그런 관계를 같이 곁들여서 혹은 필요하다면 삼각형의 외곽 성질 뭐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종합 선물 세트예요. 꼭 하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기본적인 성질 하기 위한 조건 좀 전에 말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어떤 4점을 이어서 이렇게 4점이 있어요. 4점을 이어서 내가 사각형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건 왠지 아닐 것 같은데. 네. 지워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4점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ABCD라는 4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사각형이 알고 보니 한 원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한 원 위에 여기는 4점을 이어서 한 원 위에 그리기 받으려면 대략 느낌은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 4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은 내접사각형이 되고 내접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이 된다. 혹은 마주보는 대각과 그 외곽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렇게 되면 내접은 한 원 위에 있게 되고 그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게 된다. 그치? 지금 2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네? 언제 2가지를 설명하셨죠?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 여기 있는 각이 120도야. 여기 있는 각이 60도야. 그러면 마주보는 대각이 180이죠. 그럼 나머지 대각도 보나마나 몇 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얘네들도 합치면 180이 되겠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 알고 보면 이 4점은 모두 다 한 원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유는 이렇게 한 원 위에 그려놓으면 내접사각형 성질이 성립하니까.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사각형을 그렸어요? 여기 있는 각이 120도야. 근데 얘도 120도래. 그치? 그럼 얘는 저절로 60이 되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네? 그럼 이 4개 점은 알고 보면 한 원 위에 그려진다. 아시겠죠? 네, 그게 또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 성립하는